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정말 많은 감정의 이 바퀴가 나오잖아요. 단순하게 뭐 기쁘고 슬프고 행복하고 두렵고 화나고 그걸 떠나서 각각의 감정마다 점점점 분화되어서 들어가면 정말 수많은 감정들이, 그리고 감정이 다른 것들과 합쳐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복잡한 감정들을 우리는 느끼면서 삽니다. 거의 한 3만 4천여 가지 정도의 감정을 우리가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수많은 감정들을 난 정말 어떻게 다스리면서 살까? 여러분들 여기에 화면에도 보이지만 내 감정을 찾아보라 그러면 딱 한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각각의, 어쩌면 각각의 색깔처럼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각각의 색깔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동시에 느끼는 감정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수업에 와서 즐겁고 또 아주 보람되기도 하지만 몸은 피곤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아직도 마음에 다른 걱정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전에 있었던 뭔가 일어난 일들 때문에 집중하기 어렵고, 저 피곤해서 뭔가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느낌도 들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드는 그런 감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복잡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하나에 모으지를 못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뭔가 성취가 자꾸자꾸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 다스려지지가 않아서, 마음이 지켜지지가 않아서 그것이 이래저래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인데요. 수많은 감정들 중에 아마도 이 이미지들을 보면 떠오르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너무 귀엽죠? 네, 아마도 지금 들리진 않지만 저한테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마 행복, 해피라는 그런 단어를 떠올렸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느끼고 싶은 감정, 느끼고 싶은 그런 느낌을 아마 이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을 텐데요. 근데 우리가 늘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이렇게 웃지만 못하죠. 지금 보이는 이미지들처럼 이런 표정들, 또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도 있지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보여주지 않지만 자기는 알아요. 내 마음이 이럴 때도 있다는 거를. 그럴 때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준다면, 너 괜찮니? Are you okay? 이렇게 진심으로 물어가지고 또 진심으로 괜찮다, 정말 괜찮냐, 그리고 괜찮지 않을 때 안 괜찮다고 어, 얘기할 수 있다면, 괜찮은 척 하지 않고 정말 나 안 괜찮아, 나 힘들어 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은 그 사람은 너무너무 편안하고 정말 인생의 어려운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럴 경우 어, 없어요. 잘. 정말 자기의 마음을 오케이이지 않은 마음을 보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마음 지킴이, 멘탈 헬스 퍼스트 에이더, 정말 마음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케어해서 정말 생명의 위협, 생명을 너무 마음이 힘들면은 정말 이제
인생을 여기쯤에서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때 누가 너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내가 안 괜찮다고 해도 내 얘기를 들어주고 옆에 누군가가 있어줄 때 그건 진짜 생명을 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Are you okay라고 물어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누군가를 물어볼 수 있는지 또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여기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It's okay not to be okay. 안 괜찮아도 뭔가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이 말을 너 힘들지? 힘들어도 괜찮아. 이럴 때 힘든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이 말을 누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역할을 하시려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겁니다. 팬데믹 전에 1 in 4였어요. 4명 중에 1명이 5명 중에 1명이 이렇게 지금 점점점 더 미국에서 심각한 멘탈 헬스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12.8 밀리언 지금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증상들이 보이시죠? 제일 많이 흔히 일어나는 증상들이 anxiety, 불안, 그리고 그 다음에 우울, 그리고 ADHD, attention, 집중을 못하는 그런 증상들,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말 우리 인생에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고 사건, 사고도 많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외상, 또 조울증, 경계선적 성격장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성격장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또 잘 모르지만 정말 4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은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조금 전에 봤던 이 순서, 마음의 어려움들의 공통적인 순서였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인 이민자들은 사실 엔자이리도 많지만 디프레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통계치이지만 한인분들이 주로 느끼는 심리적인 경험은 디프레션이 더 많고 그 다음이 엔자이리고 여기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셀프-이스팀, struggle with self-esteem 있죠. 이거는 우리 한인분들은 훨씬 더 높아요. 순위가 지금 밑에 내려가 있는데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문화권에 따라서 어떤 문화에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소수 이민자인가, 아니면 주류 사회의 네이티브 스피커인가, 아니면 또 그들이 언제 미국에 왔는가, 교육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또 이 언어적인 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 심리적인 어려움이 조금씩 다르고 또 나타내는 증상들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또 이 배경을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음의 문제는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그쵸? 마음은 우리가 뭐 아무리 신장을 열어봐도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의 상태를 몸이 말을 해요. 그 우울이나 불안이 있으신 분들은 주로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는데 자꾸 위장이 아프거나 또 근육이 자꾸 아파서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두통도 많이 호소를 해요. 이렇게 몸의 증상도 나타나지만 뇌를 바로 찍어보면은 이 뇌, 왜 몸이 그런가? 왜 몸이 그 사람이 특별한 행동을 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몸의 각 부분의 기능을
관장하는 곳이잖아요. 뇌의 부분에 따라 뇌의 어떤 부분은 말을 하게 하고, 뇌의 어떤 부분은 몸을 움직이게 하고, 어떤 부분은 판단을 하게 하는 그런 각각의 부분이 있는데, 그 뇌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느끼고 행동하고 생각하는데 벌써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디프레션, 우울이 있는 사람들은 이 왼쪽이 디프레스, 아주 우울한 사람들의 뇌의 활성화 정도예요. 오른쪽은 그냥 일반적인 디프레션 없는 분들, 밝은 쪽으로 노란색 또는 빨간색 이 색깔이 밝아지고 따뜻한 색깔이 나타나는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지금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뇌의 여러 곳이 균형 있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이제 말하자면 작동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울이 심한 분들은 가만히 보면 대부분 이렇게 파랗게 잠들어 있지요. 네. 그러니까 기능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행동이 느려질 거고, 판단력도 줄어들고, 그쵸? 그리고 뭔가 관심도 없어지고, 벌써 뇌의 활성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몸은 하나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의 건강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 마음의 건강도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이제 그 우울에서는 좀 파랗게 잠들어 있었잖아요, 뇌가. 근데 이번엔 지금 오른쪽이 불안이 있는 사람들의 뇌예요. 불안이 있는 사람들의 뇌를 보면 왼쪽은 그냥 불안이 없는 일반적인 뇌입니다. 근데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과잉 활성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빨갛죠. 이게 노란 걸 넘어서서 완전 빨갛게 여러 군데. 그러면 이 불안한 사람은 항상 경계하고 걱정하고 뭔가 긴장해 있기 때문에 뇌가 아주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지나치게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3만큼의 에너지를 쓴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 앵자이티가 있는 사람들은 7, 8만큼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같이 하루를 지내고도 너무너무 피곤한 심리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게 됩니다. 왜 나는 하루를 살고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고 왔을 때 하루 일과를 보내고 나면 이렇게 피곤한가? 그것이 정말 이 뇌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멘탈 헬스, 이 정신 건강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감정들을 다스리고 수많은 이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이 다이내믹을 마음 건강에 고스란히 이제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멘탈 헬스는 이 웰빙 상태, 이 개인의 웰빙 상태라고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기능도 잘하고 또 만족감도 느끼고 편안함,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은 일상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정상적인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트레스들을 잘 대처를 합니다. 그 정도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심리적인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작은 스트레스에도 너무 취약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사실 멘탈 헬스가 굉장히 지금 취약한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울이 있으신 분들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잘 무너지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두려움도 굉장히 많고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기에는 너무나 약한, 취약한 그런 심리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생 자체가 굉장히 생산적이고 또 에너지가 넘치고 심리적인 웰빙을 잘 균형 있게 유지하시는 분들은
그런 삶의 활력이나 생산성이 있고 또 나아가서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 지역사회에 아니면 나라에 또 넓게는 이 세상에 뭔가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contribute. 내가 뭐 태어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왔건 안 왔건 전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그 생을 살다 간 이후에 뭔가 기여하고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런 contribution,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 헬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멘탈 헬스,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요. 그분들은 인생을 굉장히 만족해요. Life satisfaction, 삶을 즐길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늘 불평, 불만 또는 부족함을 느끼는 이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 주어진 것에 작은 거라도 활용하고 감사하고 또 충분히 만족할 줄 아는 그런 힘을 가진 거고요. 그리고 소셜 서포트나 아니면 서포티브 커넥션, 사람들하고의 이 심리적인 연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서포트를, 지지를 받을 줄도 알고 또 자기가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또 psychological flexibility, 심리적으로 굉장히 융통성이 있어서 자기가 기대한 대로, 뜻한 대로 되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지 않고 아주 유연한 융통성 있는 그런 대처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레질리언스, 회복력,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어려운 재난이나 아니면 예기치 않았던 어떤 불행이 닥쳐왔을 때 다시 원래대로 자기들의 정상적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회복력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심리적인 취약함, 특히 정신적인 문제를 잘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겨내는데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이 멘탈 붕괴가 올까, 브레이크다운이 올까 보니까 제일 위험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discrimination, 차별, 인종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상황이 오면 가족 안에서도 차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회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이 차별이 사람의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게 만드는 위험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취약함을 더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discrimination. 그 다음에 또 트라우마에 노출될 때, 심리적 외상이 있을 때 더 멘탈 헬스에 위험한 요소를 작용하고요.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정신건강 이슈가 생겼을 때요. 그때도 이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 위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력이 있으시면 너무나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100%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능성, 더 취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더더욱더 마음을 돌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너무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뭐 사실 만족할 수가 없죠. 끝이 없습니다. 난 정말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로우 인컴은 그걸 뜻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생존이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메디컬 일리스, 이 의료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뭔가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나 또 자존감이 낮을 때도 심리적으로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단순히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고요. 스스로 자신이 매기는 자신의 가치예요. 자신감은 어떤 능력, 어떤 상황에서 나타내는 그런
감정이라면 셀프 이스팀은 스스로 자기가 자신에게 주는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아닌 거죠.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소셜 스킬, 이 사회적인 기술이 떨어지는 사람도 심리적으로 취약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IQ, 머리만 좋게 공부만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사회적인 상황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평등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요, 역시 심리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substance use, 약물 중독 또는 건강하지 못한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에도 심리적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약 중독이 왜 중요하냐, 왜 위험하냐 하면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엄청나게 심한데 그 부작용 중에 정신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약들, 대부분의 마약이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 정신질병을 같이 경험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멘탈 헬스,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사람과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또 취약한 사람들의 팩터, 위험 요소를 설명을 했냐 하면요.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취약할 수도 있겠다. 도움이 이렇게 필요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다 싶고요. 또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지킬 때도 혹시라도 나에게 이 리스크 팩터, 위험 요소가 있는가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조심하고 내가 마음 건강을 더더욱 다져야 되는 그런 혹시 상황이 있는가를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미지에 보시면은 어린이들이 지금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 몸이 위험한 상황에 나타났을 때 지금 숨을 못 쉬어요. 질식했는데 심폐소생술로 지금 숨이 멎었을 때 그래서 숨을 쉬게 해서 생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들이 의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일단 숨 쉬게 해서 응급 상황만 대처를 해서 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몸에 이 심폐소생술처럼 mental health first aid,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 훈련이 마음의 심폐소생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심리적인 CPR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심리적 심폐소생술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정말 응급 상황에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스스로 돕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멘탈 헬스 퍼스트 에이드 워크숍은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금 전국에 걸쳐서 워크숍을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는 모든 국민을 이 멘탈 헬스 퍼스트 에이드, 심리적인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자신을 그리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저도 이 훈련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보니까 정말 우리 한인 이민자들도 너무너무너무 필요한 내용들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교육을 받을 때는 우리 한인 지역사회에는 이런 워크숍을 제공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다 영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문화를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알아듣는다고 해도 딱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나 내용들은 정말 유용하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인스트럭터 트레이닝 하는 기회를 받아서 그 인스트럭터가 되고 그때부터 제가 이 워크숍을 우리 한인 지역사회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시카고 지역에 사니까요.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다른 주에는 이런 워크숍을 하는데도 없을 뿐더러 심리 상담사 하나 만나기도 어렵고요. 한국 말을 하고 한국 문화를 아는 그 심리 상담 전문가가 없어서
저한테 막 이메일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러는 걸 제가 여러 차례 경험을 하고 있어서 이 워크숍이라도 만약에 온라인으로 하면 시카고 지역에 안 계신 분들도 봐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정말 어, 영어권 분들에게는 너무 많은 기회나 서비스가 있는데 정말 이 미국에 사는 한인분들, 특히 이제 1세대 이민자들에게는 너무나 제한된 그런 기회여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고요. 지금 뭐 심지어는 미셸 오바마가 대통령 영부인이었을 때 이 워크숍에 참여해서 자기의 막 소감을 나누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 워크숍은 정말 좋은 스킬을 그리고 it really gives you the skill you need to identify. 진짜 꼭 알면 좋은 서로를 돕고 누군가가 어려움에 있을 때 도울 수 있는 스킬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꼭 들어가라 하는 그런 피드백을 줬었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 우리 팬데믹을 막 이렇게 빠져나와서 지금 막 말하자면 이제 수습하는 이 단계에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코비드는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 몸의 증상들을 참 많이 강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코비드 19이 가장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 게 어느 분야나 어느 분야인가 봤더니 멘탈 헬스 쪽이래요. 지금 이 자료는 그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칼리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게 멘탈 헬스랍니다. 그 중에. 그리고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포커스하기가 동기부여나 아니면은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또 정말 외롭고 고립된 이게 다 지금 심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헬스 컨서는 저 밑에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막 팬데믹에 빠져 팬데믹 동안에도 정말 다시 돌아보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실제로 내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아도 너무나 이 불안감은 모두가 다 겪어요. 그래서 이 멘탈 헬스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심리적으로 취약해지면 몸의 면역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정신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10대 아이들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렇게 불안이 높고 디프레션도 있고 아무래도 여자애들이 조금 더 예민해서 이틴 10대 딸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들에 비해서 딸들이 훨씬 더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예민하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룰 때 아들과 딸을 키울 때 막 나는 평등하게 지금 대한다 하면서 아들과 딸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대하면 그들의 니드를 잘 못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의 심리적인 특성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2020년에 저희 거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했던 부분인데요. 2020년이 코비드 때였고, 프리-코비드,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진파랑은 코비드 전에, 그리고 하늘색은 코비드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느낀 그 사람들의 디프레션, 심리적으로 불안한 느낌이 어느 정도인가를 봤더니, 세계적으로 이렇게 불쑥 제일 많이 튀어올라와 있는 데가 코리아예요. 그래서 팬데믹 동안에 가장 우울감을 호소한 나라가 지금 코리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보니까 뭐 일본이 2배를 넘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다른 지금 좀 높은 데가 스웨덴인데 스웨덴도 30밖에 안 돼요. 근데 1위와 2위의 차이도 아주 상당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은 미국에는 23.5.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걸 가져왔나? 우리 미국에 사는데 왜 한국 얘기를 왜 합니까? 근데 우리가 한국인의 피를 가졌잖아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막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이 있는 줄도 압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어요. 여기서 나고 자란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한국말이 유창하셔서 저희 워크숍을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나는 여기서 안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한국일 경우에는 한국의 문화나 정서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한국적인 문화에서 키워졌거나 교육받았거나 그렇게 살아오셨으면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 지금 한인 이민자들의 이 정서가 굉장히 우울한 정서가 우울감이 되게 많아요. 제가 우울증이라고 진단은 안 내리겠습니다만 우울 경향, 우울 성향, 우울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일대일로 지금 많이 만나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사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어, 이 우울에 빠지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되는 민족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참고 자료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울감에 가끔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는지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더더욱 그럴 때 어떻게 내가 거기서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고 또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what can we do?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so what? 뭘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와 가족과 또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중에 하나가 멘탈 헬스 퍼스트 에이드 워크숍을 하고 여기에 왔지요. 근데 멘탈 헬스 퍼스트 에이드 워크숍은 왜 필요한가를 몇 가지 살펴보면요. mental health problems are common. 굉장히 mental health problem은 정말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심리적인 문제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뭔가 정신력이 약하거나 뭐 여기 혹시 종교가 있으시면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뭔가 사람이 부족해서 덜 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심리적인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부분에. 그리고 회복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노란색을 보세요. Learn how to notice when someone needs help. 이렇게 누구나 심리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의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증상을 배우는 겁니다. 그냥 재미로 우울, 불안, 그거 걸리면 어떤 행동이 나타나나 배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또는 누군가가 그 증상을 보였을 때는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구나를 알아차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stigma is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problems. 스티그마, 선입견.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다고 말을 못해요. 내가 요즘 우울해. 아니면 내가 요즘 심리 상담사를 만나고 있어. 내가 아무도 정신적인 그런 전문가를 만나야 될 것 같아.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Promote understanding. 이 정신적인 문제나 심리 건강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이렇게 촉진시키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이 말이 정말 절대 정말 후회를 아무한테나 하지 마 하는데 들어보니 우울감을 겪고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고 너무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네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는 않겠지만 그걸 그렇게 불편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 누구나 그럴 수 있더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professional help is not always on hand. 여러분들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항상 available 하지는 않지요. 지금 예약 잡으려면 몇 달 기다려야 되고 기본 몇 주, 전화를 해도 스케줄 바로 잡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심리 상담 전문가를 찾아올 때까지는 자기들 이 스티그마 때문에 망설여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정말 어쩌지 못한 상황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 지킴이들은 이 전문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이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바로 받지 못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ncourage community members to support one another.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약에 망설이고 있다면 도움을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모든 사람을 마음대로 데리고 오시오. 저는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전문가 누구라도 편안한 사람에게 리퍼를 해주고 도와주고 제가 아마 셋째 주쯤 되면 이 지역사회에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말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도 가르쳐 드려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individuals with mental health problems often do not seek help. mental health problem 예를 들어서 우울이 있다. 너무 무기력해서 자기 스스로 뭔가 도움받으려고 자기 스스로 밖으로 못 나가요. 에너지가 그만큼 없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데리고 나가거나 불러오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리고 예를 들어 조현병이 있다. 불안하거나 의심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불편해서라도 누군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지킴이들이 이분들의 니드를 대신 채워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Many people are not well informed and do not know how to respond. 이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편안하지 않을 때 보이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오해를 해요.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면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몰라서 더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기를 놓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learn how to intervene,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배우고 여러분도 안전하게 또 그 사람도 안전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제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마음지킴이들은 언제 개입을 하는가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지금 well 있고 becoming unwell 그리고 unwell, recovering 이렇게 있잖아요. well이면은 지금 심리적 안정감이 좋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해요. 그리고 becoming unwell. 어떤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있잖아요. 대학을 앞두고 아니면 첫 직장을 앞두고 아니면 출산 전에 결혼 전에 여러 가지 갱년기에 이런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그러면 becoming unwell 단계로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때 이제 이 노란 부분이 이 mental resource aid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 좋아질 때 이럴 때 이제 마음지킴이들이 도와서 트리트먼이 있잖아요. early intervention이 있고 prevention이 있어요. 지금 정신적으로 다 건강할 때는 prevention, 예방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조기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문가를 안 만나도 정말 셀프 케어를 잘 하면 또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early intervention, 조기 치료, 개입이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마음지킴이들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상태가 좀 나빠져서 전문가를 만나서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트리트먼트 단계까지, 즉 무슨 뜻이냐면 전문가를 만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연결시켜주는 그 부분까지 우리 마음지킴이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개입을 해야 되는가를 잘 보셔요. 잘 건강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이 단계까지.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도 리커버리, 회복하는 단계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인커리지 해주고 또 함께 마음도 나누고 격려도 하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빠지지 않고 오픈먼에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우리 마음지킴이들이 할 수 있는 심리적인 과정을 보았습니다. 자, 지금 멘탈
그러면 멘탈 헬스는 어떤 건가를 알아봤고요. 그럼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정신질병 또는 심리적인 문제는 얘기를 하는가. 만약에 이 진단받을 정도의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다면요. 여러분들은 뭘 뜻하냐 하면 그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여러분들 만약에 손가락을 베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손을 쓰는 것만 불편해요. 그쵸? 다리는 괜찮죠? 생활에 뭐 문제 없어요. 그냥 불편해서 이렇게 밴드 하면 되고 장갑 끼면 돼요. 근데 심리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이 생각하는 생각, 정서 상태, 행동, thinking, 또 emotional, feeling, 그리고 acting, behavior 이 세 가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손가락 배웠다고 내가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행동을 이상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막 인생이 너무 미저러블하고 막 정말 진짜 비참하게 느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멘탈 헬스는 그 정도로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어려워지고 생활을 수행하는 데도 어려워져요. 심지어는 먹고 자고 자기 그 위생 관리하는 것조차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 정도로 이 정신적인 문제는 우리 생활 전체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 한국 사람, 뭐 아시안 전체가 그렇지만 한국 분들은 특히 이, 어, 이 숨겨요. 자기 심리적인 문제를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우울증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데 증상은 흔한데 이 도움은 받지 않아요.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3배 정도가 낮아요. 3명이 치료받은 우리는 하나밖에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담, 심리 치료를 받거나 정신과에 가는데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숨기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1시간 상담하는데 상담료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을 갖고 계시길래 보험을 쓰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인네트워크 프로바이더로 들어가 있는 보험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비용적으로 지불하시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경제적으로 아주 막 너무 부유해서 그런가 여쭤봤더니 어, 보험을 쓰게 되면 혹시라도 그 기록이 남을까봐 걱정이 되신대요. 그래서 이제 보험도 쓰지 않고 또 그냥 아무 어떤 기록도 남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또 자기 자녀들은 보험을 청구할 때 자기 이름으로 해달라. 우리 아이 이름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편견, 스티그마가 얼마나 이제 심한지를 제가 하여간 매일매일 몸으로 느끼거든요. 근데 옛날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의식이 또 이해도 높아지고 또 많이 마음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저는 또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이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에 대해서 그냥 내과의 의사 만나러 가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요. 그만큼 또 그런 서비스가 일반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냥 쉽게 오늘 내 카운슬러 만나러 가. 오늘 내가 어포인먼트 있어. 이런 얘기를 되게 편안하게 해요. 그리고 그게 막 이상하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뭐 미친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자기를 케어하는 너무나 당연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그런 면으로 보지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도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더더욱 마음 지킨 이들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잘 말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이들을 격려하고 또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스티그마 때문에 도움을 못 받고 정말 생명의 문제까지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No health without mental health. 이게 되게 와닿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마음의 건강이 없이는 온전하게 건강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몸에 질병이 없는 상태라고 하지만 마음이 늘 불안하고 우울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고 늘 불안해. 늘 우울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상태를 건강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시안 아메리칸들은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3배 정도가 낮다. 멘탈 헬스 서비스를 받는 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왜 스티그마 선입견을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만약에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아주 그냥 취약한 사람이고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기 보스나 리더십, 자기 위에 슈퍼바이저나 자기를 굉장히 다르게 취급하고 다르게 볼 거다. 만약에 멘탈 헬스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자기 커리어에도 도움이 안 될 거다. 앞으로 장래에 문제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 때문에 대부분이 도움을 받지 않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기본적으로 8년에서 10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통계를 내보니 8년에서 10년. 여러분 8년에서 10년이면요. 증상이 심해질 대로 심해져서 더 이상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스티그마, 선입견이 사실은 질병 자체보다 더 무섭다는 걸 여러분들도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일, 직장 다 영향 미친다고 했고 이 몸의 증상보다 훨씬 더 심하다. moderate depression, 마일드가 있고 moderate 있고요. 그 경우에 여러분들이 몸에 느끼는 증상과 비교했을 때 moderate 수준의 디프레션은 동맥경화증이나 심한 천식, 만성 비염, 간염 이 정도의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severe depression은 거의 사지가 말이 되는 정도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따가 디프레션에 가서 증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그 정도로 어려움이, 심리적 어려움이 몸의 불편과 비교하면 그 정도라는 거고요. 이렇게 실행 수칙이 있는데 이 실행 수칙도 오늘 증상들을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5가지 실행 수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돌보고 주변 가족, 이웃, 친구들의 마음을 돌볼 수 있다는 겁니다.